네,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정치일까 야구일까? 국내 최초의 정치 야구 컨셉 정치 프로그램 정치 베이스볼 오늘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별 편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선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이렇게 한 번씩 하시면 해. 네, 안녕하세요. 유정경 연구소장 오현주고요.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차재현 선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재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야구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야구 팬입니다. 인형과 관계없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선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일명 JYP입니다. 저희는 트윈스라서 쌍둥이로 나왔습니다. 이걸로 하면 이기겠죠, 웬만하면. 자, 그 옆에 김준혁 신인 선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황금사자기 준결승전을 동대문운동장에서 보고 난 그 이후부터 야구의 팬이 됐는데 원래 KT를 좀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네. LG 트윈스 쌍둥이로 같이 예. 나왔습니다. 예. 신인 선수 김준혁입니다. 파이팅 있게 우리 김준혁 선수와 함께 또 해볼 텐데요. 자, 네 분과 함께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정치 스코어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리하고 평가하고 넘어갈 텐데요. 2주의 스코어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국정수행평가 스코어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평가 63.3%에서 64.9%로 1.6%포인트 올라갔는데요. 부정평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좋은 평가는 아니겠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자면 긍정평가는 어떤 스코어를 기록했는가? 33.6%에서 3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반전 모멘텀을 기록하지 못하고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 호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구단주, 우리 윤석열 호가 어떻게 순항하게 될지는 이번 추석 연휴 민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정당 스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스코어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39에서 37.3%, 더불어민주당 45에서 46.4%, 정의당 2.9에서 3.6%로 올라간 스코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각자의 총평을 짧게 듣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 우리 오현주 선수부터 드릴까요? 네, 저는 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국정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좀 주목할 것은 국민의힘 당원 개정을 통한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이런 질문을 이제 국민들께 던졌는데 적절한 결정이었다가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 지지율보다 못한 결정이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동일한 평가가 나오는지 또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준혁 신인 선수께서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전지훈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지훈련 기간에 훈련량이 네. 턱도 없이 부족하고 예. 또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이라든가 정당인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이번에 구단주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재명 구단주가 새로 왔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구단주가 좀 더 프레스를 가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하고 전체 그 야구 선수들 스태프들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 모두가 선수들 모두가 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구 팀에 비유하자면 KT라고 하실 거죠? 그렇진 않고요. 예,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새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젊은 모습인데 우리 LG가 지금 2등 아니겠습니까? 그죠? 머지않아 이제 1등 SSG 잡고 그러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선수의 평가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인 게 이 대통령 지지도는 기본적으로 40%를 넘어야 돼요. 근데 30%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명이 있습니다. 3명. 3명 중에 2명이 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공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명이 이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지지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야구를 할 수 없는 팀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어요. 과도하게 높게 나와요. 높게 나와요? 선거가 없는 시기에 45% 이상 정당 지지도가 나온다. 또 2등 정당도 사실은 한 30, 한 6, 7% 나오잖아요.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지금 정치 이슈에 네. 빠져들어 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치권이 쓸데없는 난장판으로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예. 이런 뜻입니다. 구단 해체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네, 우리 박진영 선수 혹시나 우리 방송 녹화 전에 음주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이고 아닙니다. 이제, 예. 네, 살짝 이제 우리 잠실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주정뱅이 아저씨랑 비슷하게 지금 약간 이제 그 취기가 올라 있는 해설처럼 해주셨어요. 자,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의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그 박진영 선수가 이야기했던 비정상이다. 네. 상당히 저는 뭐 그 말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깊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네.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야구로 비유하면 이 중에 페넌트 레이스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호가 좀 슬로우 스타터라고 아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호는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사실은 이게 지금 페넌트 레이스가 아니라 한 경기를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초반에 선발 투수의 방어율이 저렇게 상당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 어떻게 보면 투수를 갈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금 이 PBO Politics 네. Baseball Organization에서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바꾸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방어율은 상당히 엉망인데 그걸 네. 바꾸지를 못하는데 네. 자 바꾸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선발 투수를 갖고 가려고 하면 네. 그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우리 김준혁 선수가 이야기했듯이 전지훈련이 부족했든지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인 걸 전지훈련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결과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큰 문제가 팀워크예요. 팀워크가 지금 이 앞에 지금 주장 선수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쫓아낸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고 이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선수들 간에는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 비디오 판독이 결과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다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선수들이 경기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어율이 나빠지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지금 전직 주장에 대한 비디오 판독의 결과를 네. 그러니까 심판한테 갖고 가지 말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판한테 가서 지금 비디오 판독해달라고 하니까 네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하는 그 결과가 다음 주에 또 그러니까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사실은 또 심판해달라고 이준석 전 감독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자, 아무튼 네 분의 2주의 스코어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2주의 한 장면으로 이어갈 텐데요. 2주의 한 장면 보여주시죠.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은 정말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 이틀 전에 있었던 비대위원장. 이제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으로 우리 정진석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감독이 전국위 의결 이후에 아무튼 이제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 이제 2주에 한 장면을 꼽아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 저 선수는 지난번에 그 이준석 투수한테 삼진 당한 선수 아닙니까? 육모방망이 나오고 해서 삼진 당한 선수를 지금 뭐 선발로 기용해서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선발로 나오는 과정을 제가 좀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뒷조사.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3명 정도가 물망에 오른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3명. 네. 조영, 박주선, 정진석. 예. 그 3명이에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에 있는 윤핵관들이 3명을 추천하는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낙점했느냐?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첫째, 조영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본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아무 말도 이야기 안 해요. 갑자기 3일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혹시나 내가 다시 될 수 있다고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박주선 전 의원. 자기는 연락받은 적 없다. 그냥 순수하게 기획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박주선 이야기 그냥 싹 들어가요. 네. 평판이 나쁘지 않았어요. 박주선 이야기에.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에서 박주선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누군가가 아이고 박주선으로 안 되겠구나 했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정진석 의원 딱 된 겁니다. 윤핵관 호소인. 윤핵관이 되고 싶은 호소인. 자, 누가 찍어줬겠습니까? 같은 고향 구단주가 정진석을 딱 감독으로 꼽았다. 감독으로 꽂았다. 그러나 실력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검증된
삼진 전문 타자입니다. 삼진 늘 전문 삼진. 타자. 제가 대표적인 삼진 또 이야기해 볼게요. 네네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할 때 안철수 빨리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후보 만들어줘야 된다고 난리 치신 분이에요, 저분이. 그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철수 대표를 막 디스했죠. 폄하했죠. 그래서 지지율 쭉쭉 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에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기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때 저분 방식대로 했다면은 지금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 없는 분이에요. 감각이 없단 말씀. 선구안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요? 타점도 정확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 지금 굉장히 혹평을 주셨는데 이주에 한 명을 꼽은 정진석 새 감독. 아무튼 뭐 그러나 그건 중요치 않아요. 예. 구단주 마음이에요. 구단주. 구단주하고 고향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평가를 우리 박지영 선수가 꼽아 오셨는데 혹시 뭐 이견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제가 말씀할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진석 선수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아까 구단주가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뽑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야구, 지금 우리나라 야구에는 그러니까 선발 투수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선수를 만약에 선발을 예고를 했는데 네. 바꿀 경우에는 네. 갑자기 아파서 못 네. 오는 네.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왼손잡이 투수면 네. 바꾸는 건 왼손잡이를 내야 돼. 아, 오른손잡이는 안 되고. 오른손잡이를 대면 왜냐하면 상대가 그러니까 지금 왼손잡이가 놓은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들로 타자를 그치, 준비를 타선을 다 짜놨는데. 다 짜놨는데 이걸 네. 뒤집어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위장 타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게 위장 선발이야. 위장 위장 선발. 왜 선발이다. 내가 위장 선발이냐면 네. 처음에 조호영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 신문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날 신문까지만 하더라도 조호영, 박주선이 네. 그래서 제가 방송 가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대비해서 맞아요. 막 이야기했는데 딱 2시간 만에 거기 오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위장선발에 내가 당한 거야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고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빈볼 12투수라는 거예요. 빈볼 12투수요. 왜 빈볼 12투수냐? 네. 지난번 감독이 대표. 이준석 대표한테 빈볼을 던졌잖아요. 위협구를 던져가지고 사실은 그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육모방망이를 들고 놓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빈볼 투수 이 헤드샷을 날리면 아예 경기 퇴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를 지금 다시 이 팀의 선발로 내셔온다? 이게 과연 지켜보는 관중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선수가 없는 거예요. 아, 선수가 믿을 없는 만한 건가? 선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딱 지적할 부분이 변종 이도류라는 거예요. 변종 이도류. 저희가 우리가 지난 이도류 시간에는 이야기했잖아요. 이도류를 엄청 이제 디디고 예. 팠는데 이분은 변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도류라는 것은 쉽게 말해 투수와 타자를 겸한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정진석 이분은 사실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 부의장이라는 모자를 하나 쓰고 지금 당대표 모자를 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럼 이도류인데 이거는 투수와 타자의 이 겸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등학교 야구에서 많이 보듯이 고등학교 야수를 하다가 외야수를 맞아요. 하다가 이 친구를 갑자기 투수로 네. 반에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다시 또 외야수로 가고 또 야수로 가고. 이런 식의 좀 있으면 다시 또 완전 변칙 플레이. 변칙 플레이를 예,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거는 프로야구에서는 안 돼. 프로팀에서는 안 논다. 안 돼. 이게 전형적인 아마추어 야구에서 보는 장면이다.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네. 비디오 판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이 9월 그렇습니다. 14일 9월 14일 남아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에 따라서는 네. 투수를 판에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우리 그런 상황도 될수 있다는 정진석 거예요. 감독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프로 바닥에서 이런 야구를 하는 거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혹평을 생각해요. 해주신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예전에 잠실 야구장 네. 첫 홈런 타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잠실 야구 첫 홈런 타자 유중일. 아니 아닙니다. 유중일 아닙니다. 유중일 그때는 광주 선수도 아니고. 상구의 박준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와. 네. 이 사람이 잠실 야구장. 잠실 야구장 첫 홈런 타자가 나 프로 프로 야구 경기 처음 생기기 홈런 전에 맞았네. 네. 박준태가 광주 상구 다닐 때 포수를 했거든. 네. 포수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투수를 해. 포수하다가 투수하고 또 4번 타자야. 네. 그러니까 투수도 하다가 포수도 하다가 그건 4번 타자도 삼도루네. 하다가 거기다 하나 더 네. 쇼스탑 유격수까지 하는 거야. 네. 오, 그래요? 박준태가. 아니 근데 잘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욕심이 예. 많아서 그렇게 아니 하는 그러니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박준태가 그렇게 하다가 프로 가갖고 제대로 못했어요. 네. 아, 이게. 욕심이 많았구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차재원 그 선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맞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마추어에서는 그게 통하는데 네. 프로에서는 안 통하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할 것이냐.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팀 플레이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한 명 선수 갖다 놨다 하더라도 네네. 아마추어적 입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저는 약간 예. 옹호 약간 옹호요? 심정적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누가요? 드는데요. 정진석 감독이요. 왜요? 정진석 감독님은 결코 팀을 맡고 싶지 않았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독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독배 마시면 죽잖아요. 네. 이미 본인이 독배 마시고 죽을 걸 알면서도 팀을 맡을 수밖에 없는 비애가 느껴지는 말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네. 이분은 감독을 맡고 싶지도 않았고 구원 투수에 비교한다면 네네. 마운드에 오르고 싶지도 않았다. 네. 다만 구단주의 호출에 어쩔 수 없이 네. 올라왔다.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만년 꼴찌팀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부탁해 주는데 내가 뭐 또 여기 예전에 선수로 뛰었던 팀이고 뭐 안 해줄 수는 없겠고 또 후배들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와달라고 하는데 안 가줄 수는 없고 근데 어차피 우승은 못할 거 그냥 내가 자리라도 한 자리 갖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승이 못할 것까지도 아니고 아예 침몰할 수도 있다. 침몰할 수 있다. 이 팀이 해체될 아, 수도 강하게 있다는 표현하시네요. 거예요. 네, 정진석 저 새 지금 이제 감독일 수 있는데 네네. 저 양반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 혜태 타이거즈의 김웅룡 감독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왜 그러냐면 김웅룡 감독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로다가 네. 뭔가 그 팀을 안정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 김웅룡 감독이 선동열 선수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딱 나와가지고 방망이 들고 딱딱 한 3번 치면은 그러면 선수들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야. 아, 그 정도의 카리스마와 무게가 있는데. 그럼 뭐 그래서 네. 그 사람은 용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뭐 김성근 감독은 지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뭐 또 덕장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딱 치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정진석 감독이 지금 국민의힘 그 선수들한테 네. 방망이 갖고 친다고 해서 네. 먹히겠느냐. 네. 벌써 조경태 이런 사람들 벌써 방방 뜨고 네. 팀의 혜태가 난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김웅도 우리가 나도 박수 안 쳤다. 네. 뭔 소리냐. 네.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한 얘기가 제일 제대로, 웃겼는데 제대로 박수영 안 된다. 선수가 박수의 힘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저분이 옛날에 본인이 그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때려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인데 네. 제가 보니 지장 용장도 아니고 아니, 이런 젠장. 이런 진짜 말씀하세요. 아니 김웅룡 감독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네. 재밌는 장면 있잖아요. 동렬이도 가고 종범이도 종범이도 가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결혼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김웅룡 감독이 감독 제일 마지막 한 팀이 어딘 줄 압니까? 삼성이죠. 한화. 하나였나? 네. 하나가 마음이 아파요. 김웅룡 감독만 모시면 우승할 줄 알았는데 그 카리스마로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실력이 있어야만 된다. 네. 네.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수년 전에 한화가 하위권에 맴돌 때 김웅룡 감독을 모셔와서 좀 반등해 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한화 이거 안 보잖아요. 제가 한화 참 좋아했는데. 자, 좋습니다. 저희가 우리 정진석 감독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2주의 한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김준혁 신인 선수가 꼽아주신 장면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네. 예, 가시죠. 예, 제가 저 장면은 홈런 파울 홈런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옆에 민방위 옆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어요. 네. 예, 지금 조기에서는 잘 안 나와. 저기 왼쪽에 오른쪽 보이죠? 오른쪽에 저게 대통령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긴 한데 예. 그런 글씨가 써 예, 있습니다. 대통령. 그럼 옆에 홍보수석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안 써 있고 안 써 있고. 대통령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민방위 보기에 왜 대통령이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네. 대통령실에서 네.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라고 써붙였다. 이게 공식 논평이에요. 소속감. 그런데 저게 이제 포항에 가서 또 이제 탁 해갖고 지금 뉴스에 엄청 나왔고 방송에도 다 나왔죠.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옷 입었는데 국민들한테 나 대통령입니다. 나 대통령이니까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왜 홈런 파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 이번에 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태풍을 잘 안정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나는 오늘 좀 여기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제 포항도 뭐 내려가고. 네. 그런데 이 자연 재해 뭐 잘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걸 통해서 홈런을 치고 싶었는데
결국은 저 대통령 저 마크 표찰 저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비아냥 소리를 듣게 되면서 결국은 파울 홈런이 됐다. 네네. 제 얘기는 이겁니다. 빗발했다. 예. 이제 그 말씀이신데 우리 박지원 선수가 이제 아까 그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과 설명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라고 굳이 여기다가 박을 필요가 있는가? 그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홈런 파울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정확한 명칭은 파울 홈런이에요. 파울 홈런. 네, 네. 파울 홈런. 홈런 파울이 아니고 예. 파울 홈런. 오케이. 홈런. 아니, 그 홈런이 먼저 온 거고 파울이 먼저 한 거고 그 약간 다르기 때문에. 파울 홈런입니다. 파울 홈런. 예. 파울 홈런. 예. 파울 저는 사실 홈런인데 이제 이런 장면 볼 때보다 마다 이렇게 꼭 이런데 가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이 홍보의 문제가 아니거든. 정치라는 게 정책의 문제고 집행하는 것의 신속성의 문제지. 근데 꼭 이제 현장에 이제 대통령이 가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게 의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사하는 어휘가 네. 주로 형용사 부사를 많이 구사해요. 정치는 명사로 해야 되거든. 정책도 명사거든.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무슨 예산이 어떻게 언제까지 딱 투여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해주시고 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볼 때마다 그냥 그 그림 내기용으로 갔다. 아니, 생각도 아니 근데 또 이제 윤석열 아니, 구단주 입장에서는 그런 네.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니 뭐 또 내가 가면은 안 가면 안 간다 뭐라 그러고 가면 갔다고 뭐라 그러면 박지영 선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가서 그 현장의 전문가 한번 둘러보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둘러보고 회의를 해야죠. 회의하고 대응책을 딱딱딱딱 뭐 예를 들자면 그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1, 뭐 2 하고 뭐 이 정도 좀 느낌을 줘야지. 아니 근데 그걸 제가 박정희 야구를 시대처럼 좀 비교를 하면 저는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서울에 비 많이 왔을 때 네. 그때 이 지금 내가 집에 가고 보니까 퇴근한 길에 아파트가 보니까 아파트 뭐 침수되고 있구만. 있더라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뒤에 현장을 찾아가갖고도 약간 뭐 위에서 쳐다보고 네, 그걸 네, 또 네. 홍보 자료를 쓰고 이런 부분들인데 야구에 비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야수들이 수비를 할 때 말이죠. 딱 투수가 와인드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 낮추고 이러면서 땅볼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딱 일단 무게 하중을 딱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경기에 익숙지를 못하니까 국정 운영의 경기를 익숙지 못하니까 자세가 높았던 거예요. 뻣뻣하게 하고 그냥 알을 깐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완전히 이번에는 진짜 센 거 온다더라. 야구를 지금 피치아웃을 해요. 그러니까 포수하고 작전을 짜서 공을 하나 빼서 그러니까 이 방어를 하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래서 퇴근도 안 하고 그 대통령실에서 철화를 하면서 했다는 부분. 그렇죠. 그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줄 건 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분명한 거는 첫 번째 경기 때는 상당히 좀 엉성한 수비 태세를 하다가 에러를 범하고 범실을 범하고 점수를 내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점수를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조금은 개선되는 측면, 나아지는 측면이 있다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니 저도 볼 거는, 긍정적으로 네, 다 볼 보는데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이게 거꾸로 네. 홈런을 칠 수 있었는데 그게 파울이 돼 버렸다. 네, 말씀하세요. 라이온즈. 오늘 파란 삼성 라이온즈 옷을 입어가지고 약간 보수의 대변자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파란색이요. 요즘에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아니요. 이게 삼성 라이온즈. 아, 오케이. 네. 지역적으로, 대구.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약간 오케이. 보수의 대변자 같은 네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약간 민방위복 착용한 거에 대해서 옆에 대통령 수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살짝 이게 억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편으로 억가다. 네, 억가다. 억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억지로 깐 거. 깐다. 네, 억가 정치를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좀 우리 나왔던. 김준육 신인 선수한테 지금 견제구를 던진 겁니다. 억가하지 말라. 그 민방위복 논란도 지금 300억 예산이나 들였고 굉장히 예산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디자인 바꾸고 좀 그 계절에 맞는 옷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게 이전에 만든 옷을 어떡하냐 이런 그쵸. 비판도 나오는데 혼용할 수 있도록 같이 입을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옷 바꾼 게 그리고 수 하나 놓은 게 그렇게 크게 뭔가 비난받을 일인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자, 억가다. 자, 네, 억가다라는 억가일 주장을 수 우리 있다. 오현주 신인 선수 억가 해주셨습니다. 말고 이유 있는 이가. 네네네. 이가 해주세요. 이가. 이 우리 야구 보세요. 흰색, 파란색. 자, 저기 노란색이잖아요. 네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제가 이제
미술부 오빠였거든. 그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채도가 제일 높은 게 파란색이에요. 채도라는 게 뭡니까? 선명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노란색, 주목성이 제일 높아요. 노란색이 제일 명도가 높지. 제일 밝은 색깔이에요. 눈에 띄어요. 빨간색, 주목성이 제일 높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삼원색을 하는 게 눈에 띄고 우리의 시각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란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현장에서 또 이 피해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민방위 옷을 저런 색깔을 입는 게 잘 띄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입는 거예요. 근데 저 녹색은 잘 띄지 않는 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 녹색을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저거 처음에 시제품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아니, 지금 5개 그죠? 네네네.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난 거예요. 네, 예쁜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목적에 맞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아니 근데 지금 최종 근데 이제 뭐 색깔도 바꿀 수 있지 뭐. 전 세계적으로는 민방위 표찰만 달면 나머지 색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현주 선수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네. 들고 나왔어요. 그것 가지고 비판하는 네. 건 굉장히 좀 이제 이렇게 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야구 닿게 합시다. 뭐 쟤네 자 지금 심기가 불편한 억가 김준혁 선수. 아니, 자 나 김준혁 선수 지금 심기 안 공개해주세요. 심기 안 불편하고 네네.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 옷에 대한 색깔이 아니라 그 오늘 아침에도 이제 보면 전에 전 그 구단주의 홍보팀장이었던 탁현민 홍보팀장이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대통령실이 아마추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통령을 왜 바보로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군복의 휘장과 이걸 비교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또 외국의 그 언론에서도 오늘 대통령 이것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인 걸 굳이 알려주려고 하느냐. 얼마나 어렵게 네, 됐는데요. 뭐 이렇게까지도 나왔는데 굳이 여기에 왜 대통령이라고 이걸 쓰느냐. 이 휘장을 붙여가지 않고 열심히 가서 했으면은 네. 더 높이 좋았을 텐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하면서 네. 세간에는 그런 의혹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맞는 색깔이 있어요. 네. 사람마다 자기에게 사주에 맞는 색깔. 설마? 이제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색깔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네. 네네네. 이 녹색 이거 그러면은 이거 저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 이 색깔이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들도 있다. 네네네. 예, 이거는 관중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저 선수가 뭐 어제 술 먹었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소설을 쓰는 거니까. 녹색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녹색이 세련된 색깔이긴 한데 민방위라든가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옛날 군대 가시면 주황색 옷 입잖아요. 주황색 옷 입는 추리닝 입잖아요. 군대에서. 왜 입는지 아세요? 혹시나 병사가 없어지거나 뭐 빨리 찾으려고 주황색 옷 입거든 추리닝을. 다 이유가 있거든. 그건 몰랐네요. 녹색은 사실은 위장 옷이잖아. 그쵸. 언더커버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렇죠. 그런 게 민방위 옷을 녹색을 입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자, 어쨌든 우리 오현주 선수가 제기한 억가다. 하지만 억가가 아니다. 우리 이제 트윈스 팬들은 이가다. 우리 트윈입니다. 트윈. 네, 우리 쌍둥이 김준혁 선수와 박재영 시인 선수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는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2주의 돌직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돌직구 오현주 선수가 준비하셨는데요. 돌직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전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당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저 텔레그램 꺼내 들었습니다. 그 보좌관이 보낸 텔레그램인데 거기에 보시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고 전쟁이야. 네. 그 뒤에 다양한 이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전 원내대표라고 그냥 권성동님께서는 네,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것에 대해서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일 뿐이다. 라고 이제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정국이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꼬투리 잡는 거다. 말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다라는 이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돌직구로 선언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 상황이 이제 전쟁입니다. 라고 한 것이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공격이 왔는데 오히려
돌직구를 던져가지고 강하게 공격을 하는 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직구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전국의 상황까지도 한 큐에 보여주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 돌직구. 전쟁이라는 표현이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지금 전쟁 중이 돼버렸죠.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오현주 선수의 돌직구를 저희가 듣고 왔는데 우리 김준혁 신인 선수께서 이거 억갑니까? 아닙니다. 뭐 저는 아주 좋은 돌직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평화를 원하는데 이게 계속 전쟁이 나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만든 그 국민의힘 선수단이 난 그 팀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은 이 객원 선수거든요. 지금은 선수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지. 근데 부정 선수 이 양반이 갑자기 참전을 해갖고 지금 그라운드에 난입을 한 거 아니야 지금 마운드에 올라가고 자기가 막 던지고 자기가 막 다 지시하고 선수 감독 타자 막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부정 선수 빨리 퇴출시키고 그리고 저걸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민생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지영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색을 하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관료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 대리인들인 국회를 무시하는 아주 건방진 행동입니다. 당장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할까요? 네. 다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왜 부정선수야? 나는 이 게임에 나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사인도 안 주고 있어. 그거는 우리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수사지휘권 행사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지금 돌직구처럼 날라온 검찰 소환장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 소환에 안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부분인데 첫 번째 시각은 고의사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의사고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타자를 딱 내셔갖고 한번 정면승부하자 하는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번 태도 자체가 정면승부를 회피하고 우리 서면 진술에서 나는 안 나갈래 하면서 싸움을 회피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줄 수 있는 국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고의사고가 아니고 피치아웃을 한 것이다. 저쪽에서 상당히 뭔가 작전을 지금 걸려고 한다. 도루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히트앤런 그러니까 이게 때리고 달리는 작전 그러니까 치고 달리기 작전을 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공을 하나 뺀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주장이 맞부딪힐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 추석을 통과하면서 국민 여론은 과연 민주당이 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안 한 고의사고를 낸 것이냐 아니면 이 지금 여권의 그런 아주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치아웃한 것이냐 그 여론이 갈릴 겁니다. 그걸 지켜볼 때 제가 보기에 피치아웃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데드볼을 던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이 상황에서 누가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선빵을 날렸냐, 누가 선빵을 날린 거라고 봐야 돼요. 오현주 선수 돌직구 갖고 오셨으니까. 뭔가 이제 협치 메시지도 나오고 이제 우리 좀 프로답게 경기 한번 뛰자 했는데 갑자기 아까 부정 선수가 등장해서 검찰로 나와라 해버리니까 이제 뭐야 이거 정정당당하게 하자니까. 나 지금 한 대 치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저는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아직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서면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약간 날짜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소환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맞아, 공소시효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공소시효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전쟁 선포가 아닌데 이 예단을 하고 미리 전쟁이다라고 한 느낌? 일부러? 네네네. 일부러? 네. 이거 약간 우리 차재원 선수 약간 좀 이게 계획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쪽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 프로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동네 야구 있잖아요. 기초의원 선거 하더라도 저 정도 되는 거는 선거 끝나고 나면은
다 초치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제기한 사람이 단체라서 지금 본인들이 치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면 질의하고 이제 대충 끝내는 거예요. 이제 서면 질의 답변을 안 했다니까요. 서면 질의 답변을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협박이라는 게 심리적 상태잖아. 내가 느꼈다는 게. 협박과 압박. 그럼 모른다 하는 건데 인지의 상황이야. 그게 어떻게 흔히 하면 야구 규칙에 위배되는 겁니까? 규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제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규칙을 들이대고 그걸 또 빌미해가지고 이 힙바이트 피치, 데드볼이 더 와닿네. 데드볼을 딱 던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 판은 깽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시기상으로 게임이야 이거. 시기상으로 전반 후반 나눠서 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전반은 아무튼 검찰의 첫 소환 통보를 얘기하고 뭐 압수수색 들어갔던 사안은 아까 얘기했던 그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된 혐의 이제 그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등장하는 이제 후반부에 등장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중에 쌍방울은 왜 자꾸 얘기가 나와요? 쌍방울 이게 했는데. 아니 그 쌍방울 말고 자꾸 지금 막 그 쌍방울은 김기태지. 쌍방울 얘기 나오면서 경기도지사 때 그 평화부지사 있었던 그 사람 얘기 나오고 뭐 법인카드를 썼네 이거 얘기를 그 기사 나오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쌍방울 범죄 스릴러 같다고 막 괜히 막 이게 불지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뭔가 쌍방울에 뭔가 자꾸 막 몰입이 돼가는 느낌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해서 맞습니까? 쌍방울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내복은 입잖아요. 내복은. 그 내복은 있죠. 근데 그리고 우리 저기 이재명 우리 그 감독도 자기 뭐 내복밖에 안 사 입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쌍방울이 뭔가 좀 구린내가 납니까? 뭐예요? 쌍방울에 대해서 쌍둥이가 이야기를 쌍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쌍방울 뭐 문제 있습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위장 선수를 또 투입하는 거예요. 또 위장 전술입니까? 위장 선수를 투입하는 건데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재명이 쌍방울한테 해준 게 없어. 이재명이 쌍방울한테 특혜를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뭘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재명이 뭘 받았다고 해. 그게 거래가 성립이 됩니까? 이재명은 받은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뭐 혐의 나온 거 그거 아닙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썼다. 네. 그 다음에 쌍방울이 경기도 행사에 스폰서를 했다. 자, 다 받았다는 이야기야.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행사하면 잘하는 거지 뭐. 대가성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준 게 없어. 그게 무슨 흔히 하는 말로 성립이 돼요. 자,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쌍방울. 예, 자, 가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제일 처음에 쌍방울이 나왔던 이야기의 핵심은 이재명 지금 현 구단주가 과거에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쌍방울 쪽에서 돈을 대줬다. 그래서 쌍방울과 무슨 유착 관계가 있다.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야. 그건 이미 공식적으로 다 밝혀진 거죠. 그건 끝난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이화영 그 당시 평화부지사 시절에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느냐? 임진각에서 했던 남북 평화 협력과 관련된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 때 스폰서를 한 거야. 맞습니다. 스폰서를 한 건데 아니 기업이 운영하고 프로야구 구단이 제대로 운영하려면 외부에서 기업들한테 스폰 받아가지고 또 운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때 그 건과 관련해서는 쌍방울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했었어요. 예, 저도 그때 임진각에 가서 강연을 제가 좀 했었기 때문에 예, 저도 그때 참여해서 내용을 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 사실을 갖다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내용을 유포하는 것도 이거 잘못인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미리 퍼뜨려서 이화영 부지사가 흡사 범죄자이냐. 그러면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누구 추천에 의해서 갔느냐. 이해찬 전 그 민주당 구단주 그분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하고 연대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그 저쪽 원류까지 치고 가려고 하는 좀 이제 오버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까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은 쌍방울과 관련돼서 보태실 거 없으시죠? 근데 법인카드를 이게 지금 유포한 거는 문제라고 하지만 법인카드를 실제로 받아가지고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뭐 그렇지. 예. 예. 아, 이재명이 아니라 이화영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문제 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아니, 그렇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화영 부지사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뭐 처벌을 받든 아니면 대가를 치르든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예,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제 모든 상황이 이화영 부지사도 이 정식 선수가 아니란 말이야. 선수가 아닌 상황인데 이 선수인 것처럼 해서 이제 억지로 억지로 그걸 이제 끼워 넣는 상황인 거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여야가 야구장에서 제대로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검찰이라고 하는 밖에서 이제 이 경비업체가 야구장 경비업체가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억까다. 지금 두 분이 아니 근데 나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지만은 네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선수고 감독이기 때문에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해서 이 과잉 뭐 저기 뭡니까 아까 저기 김웅용 감독처럼 벤치에서 뭐 방망이도 한번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인정해. 네네. 인정하는데 경비업체가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지. 야구장 경비업체가 그렇게 끼어드는 거는 이거는 반칙이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2주의 돌직구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돌직구는 우리 차재원 선수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돌직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직구야? 다음 돌직구. 자, 김웅 의원의 페이스북. 박수 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저 말고 명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분도 계십니다. 우리 당은 박수의 힘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김웅 의원이 남겼네요. 예, 사실은 지금 김웅 의원의 박수의 힘이 아니다. 저 말은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민주성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 박수의 힘이 아니다는 말 한마디 이상으로 저는 압축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저 박수의 힘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선수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선수들은 정작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침묵하고 이거 지금 우리 선수단이 뭔가 조금 이상하게 지금 제대로 뭐니까 이 경기 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네. 뭔가 지금 그 구단주나 감독의 지금 입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모습들이 이게 진짜 실제 야구의 경기 룰에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 다 박수 쳐. 그래갖고 우리 다 이렇게 해갖고 우샤우샤 넘어가면 돼. 하니까 다 침묵하고 많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감독님 지금 우리의 운동 방식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선배들의 그 눈초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찍소리 못하는 그러한 벌써 한 쌍팔년도 더 이전의 시대의 그러한 그 학원 스포츠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안타까움 이런 걸 갖다가 느낀다는 거죠. 박수의 힘이 아니다. 이제 거기 저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우리 차재원 선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김준혁 선수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네네. 예. 그 박수의 힘. 그 굉장히 표현 잘했어요. 그 김웅 의원이 예전에 검사 외전인가 검사 내전인가 어쨌든 소설도 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장력도 있고 나름의 어떤 상상력도 있는데 그걸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박수의 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했는데 저거는 그 당 내에서의 어떤 민주주의, 민주화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김웅 의원도 고발 사주 관련해서는 어쨌든 다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가려져 있었던 고발 사주가 갑자기 나와서 저도 잠깐 했는데 맞다 그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고발 사주는 공수처에서 해서 맞아요. 그 무혐의한 거 아닌가? 자 우리 오현주 선수는 저는 약간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본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자기 편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애처롭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왜냐면 박수 안 치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표결이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보면 거의 뭐 460명 대 그 51명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이다. 그 국민의힘 10명 중 1명 정도만 찍소리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박수치고 끝냈다라는 의미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의원들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어떤 애처로운 항변 정도로 느껴지는. 예. 네. 아니 근데 우리 오현주 선수의 말씀에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400몇십 대 몇은 전국이 상황이고 네네네. 요거는 지금 이거는 의원총회거든요. 아, 네네네네.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고 하면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은 반대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거수 투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박수. 자, 다 동의하지 박수 치고 넘어가. 이거 우리가 쌍팔년대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는데 이 너무 비민주적이라. 근데 보통 이게 약간 아니 사람은 그러니까 예. 이거 당 그 대표를 뽑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 단계에서 한 목소리로 아 저 사람 우리 추대하자고 하지 않고 반대 있습니다 이러면 수도배에서 그러면 하다못해 표결의 방식을 거쳐야 되는데 전국에는 나름대로 이게 표결의 방식을 거쳤잖아요. 근데 의원총회는 그걸 안 거쳤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비민주적이라. 저 자꾸 왜 그러죠? 빨리 자 옹호하세요. 오늘 자, 파란색 옷 입어서 그래? 파란색 파란색 옷 옷 입어서. 하세요.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 강한 반대나 이런 사람들이 표시해가지고 표결을 하자 그러면 표결을 하는 거지 박수치고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표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것이 비민주적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당내 분위기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박수치고 끝냈다라는 어떤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네, 일리 있는 이야기,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의원들 사이에 그럼 표결합시다. 그러면 표결하잖아요. 하는데 그 전에 이거 오늘 박수치고 넘어갑니다 했는데 다들 침묵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아니 근데 왜 박수 안 친 사람 말아. 이제 이런 거지. 사실은 선수들이 구단주 뜻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구단주 뜻을 알고 있는데 그 연봉협상도 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연봉협상 내지는 아예 그냥 저 탈퇴 임의 공시해 버리면은 이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뒤에서 이제 꾸시렁꾸시렁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예. 우리 이제 그 상징적인 하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해봤는데 우리 박진호 선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각을 좀 재시는 것 같아가지고. 각을 지금 짧게 부탁드려요. 갑자기 견제구가 갖고 놀래갖고 지금 한국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 이게 저기 운동부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 이제 하이 탑 클래스 리그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표현이 좀 제가 거칩니다만 필론의 돼지들이 너무 많다. 필론의 돼지요. 우화가 있습니다. 필론의 돼지라고 배가 침몰하는데 돼지가 눈 감고 있으면은 배가 침몰하는지 아닌지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 그런 그 부류들이 너무 많다. 지금 누가 봐도 여당 팀의 지지율이라든가 침몰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나는 공천만 받으면 돼.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저는 우리 검찰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부의 검찰이 이제 이 정치 검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다수의 검찰은 눈 감고 이제 나는 내일만 하면 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과연 참 흔히 하는 말로 이 엘리트 이 한국 사회에 가장 상위 리그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로 바른가 한번 참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필론의 돼지까지 콱콱콱 나왔어요. 자, 눈 감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차차 에러 순서입니다. 실수를 해버렸네. 어떤 실수가 이번 주에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지휘한 두 차례 지휘한 6건이 유효합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사실은 그리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었죠. 근데 이걸 가져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원석 총장 후보자를 몰아붙였죠. 이원석 총장 후보자가 대검 차장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의 총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지휘하고 싶어도 지휘할 수 없어요.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그러니까 배제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지휘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근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지 말라고 보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온 김호수,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박범계, 그럼 두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럼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그 수사지휘권 복구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의원들이 다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이게 결정적인 에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김호수 총장과 박범계 장관은 그 부분에서 복구를 하지 못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는 이 지난번 시즌이 끝나기 직전에 당시 1위 그 팀이었던 민주당이 네.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를 하면서 네. 완전히 김호수 총장하고 딴 길로 가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 우리 트윈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윈스 브라더스가 지금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주당이 실수입니까? 아니 그 실수는 실수라고 인정하고 네네. 제대로 할 거면 지금 그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합의해가지고 사실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저 우리 김준혁 선수는요? 저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난 그 시즌에서 네. 그 박범계라고 하는 그 법무부 법무부 장관, 장관이 뭐 박범계 뭐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한 야구인이 네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이 작전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네.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선수 기용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과를 일으킨 거다. 그것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해야 되고 새 시즌에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에러는 에라 맞다라는 평가이신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제가 좀 인정합니다. 잘못된 거 인정했으니까. 잘못해서 인정해서 1위를 뺏겼으니까 1위 한 팀이 맨날 욕했잖아요. 1위 제대로 못한다고. 지금 1위 한 팀이 제대로 하시라고. 네네. 박진영 선수 강하게 또 이제 푸시해 주셨고. 문제는 아까 우리가 부정선수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딱 자신이 하니까 그때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전임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법무부 장관들이 했던 것처럼 개별 사건이나 수사지 일치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손을 놔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말을 자기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주 이런 상황 자체를 진짜 다 예상하고 그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아주 참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네네. 지켜보는 입장에서 머쓱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고 실제 그래서 저 청문회장에서 김남국 의원이나 뭐 조정훈 시대전 의원인가 그분은 이원석 총장 후보에 대한 칭찬도 또 가볍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니 근데 별 의미 없는 선수. 아니 근데 우리 박진영 선수도 잘 아는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그 상가에 갔다 오랍니다. 이원석. 친구라고. 나 그거 보고 약간은 저 사람도 뜨거운 피가 있을 때가 흐를 때가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뜨거운 피가 지금도 제대로 흘러야 될 건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야구장 경비 서는 사람들이 그게 1등 팀 경비든 2등 팀 경비든 와가지고 함부로 고함 지르고 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야구 선수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뽑은 선수예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관료야. 그런 사람들이 감히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 대표 앞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맞사떼지라는 것은 저는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거는 지난 1등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 자이언트 팀도 마찬가지고 현재 뭐 국힘 무슨 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자세다. 국민들이 어미정말 꾸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차차 2주의 에라까지 만나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음 주를 전망해보는 순서죠. 바로 선구안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정치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주제를 하나 던져드리려고 해요. 바로 주제는 9월 14일에 있을 가처분 신청 어떻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사실 너무 이제 예상이 가능한 주제를 던져드리는 것 같아서 이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짧게 답변 듣고 설명 듣겠습니다. 우리 김준혁 선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그냥 개싸움으로 갈 거다. 개싸움. 그런데 결국은 뭐 이번에는 좀 기각될 가능성도 또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다음 주는 국민의힘은
개싸움판이 돼버렸다. 네.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데 개싸움이 납니까? 여러 가지 개싸움이 더 커지는 거죠. 전반적인 개싸움.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선수. 이준석 대표가 회사 이름을 자기 팀 이름을 붙였더라고. 네. 씨바견을 올렸더라고. 맞아요. 씨바견 올렸죠. 씨바견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동의하면서 그 중간에 최대한 빨리 전 구단주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할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과거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급 입법이야, 입당원 당규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현재 당원 당규를 적용시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빨리 추가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그 가처분 신청 결과를 떠나서 그 시점을 그 시점에. 예. 오, 알겠습니다. 우리 오현주 선수는 어떻게 넘어가세요? 저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의힘은 이미 인용이 될 거라는 것도 이미 대비하고 있다. 진짜로? 네, 인용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독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독 마시면 죽어요. 죽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거는 인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아까 박준영 선수께서 얘기하신 제명으로 그냥 끝내면 된다, 이 경기를. 그럴까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준석이 타자라고 친다면 지금 가처분 신청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한 3할 타자는 되는 거거든요. 자꾸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보면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를 국힘 쪽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 14일의 결과가 인용으로 떨어져 일부 인용만 나도 타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도 뭐 무방한 것 같아요. 근데 9월 14일 날 만약에 이준석 타자가 헛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석에 올라갈 기회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가처분을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9월 14일 날 가처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세 번째 낸 가처분인데 그러니까 9월 5일 날 있었던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인데 전국위는 가처분 하기 전에 벌써 열려버렸잖아요. 이거는 그럼 법원에서 가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없다.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지금 새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견적으로 또 던지는 거죠. 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대비해서 그럼 아예 타자 자격을 말소시켜버리겠다. 아까 9월 28일 징계를 당겨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이 그러면 타석에 못 들어가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타가 있다는 거죠. 대타가 누구냐? 김용태라는 타자가 있어요. 김용태가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최고위원직을 물러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이 타자 자격을 박탈해 타석에 못 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작은 이 배트지만 어린이 배트를 들고 들어가지만 내가 한번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비대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최고위원직을 하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가처분 내면 또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김준영 선수가 그 정도 간이 못 돼요. 그 정도 간이 됐다면은 근데 문제는 이미 권성동 권한대행이 사퇴한다고 했을 때 권한대행 사퇴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그럼 다음 승계자다 해서 승계했다고 이미 나섰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 저는 간이 큰 선수가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죠.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완전 아웃됐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그걸 또 가처분 또 가처분. 근데 이건 애매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애매하냐면요. 당의 결정이니까. 당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고 법원에서 판결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태클을 주로 걸지 그 내부에 있었던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애매해요, 법원이. 그래서 윤리평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다시 결론입니다. 우리 김준영 선수의 결론으로 나아가자면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개싸움판이 될 것이다라는 선구안을 드리면서 자 오늘 추석 편성으로 만나본 정치 베이스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오늘 네 분의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현주 선수, 차재원 선수, 김준혁 선수, 박진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